자, 수학 하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오케이? 위치 관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이 배울 거고 수학에선 관계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정말 중요해요. 관계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위치 관계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뜻하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난다면 몇 개에서 만나냐 이런 것들을 말해 주세요, 관찰해 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을 단순하게 하나만 배웠다면 그 하나의 뭐 기울기랑 뭐 지나는 점 정도만 관찰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직선이 만약에 두 개가 생겼어 라고 한다면 그 두 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두 개의 직선이 우연의 일치로 완벽하게 일치할 수도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특별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보겠다는 소리니까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직선을 두 개 가지고 생각하겠다. 그럼 일단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걔네들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에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과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그냥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은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으면 되죠. 그치? 평행하면 절대로 안 만날 거 아니야? 평행하지 않다면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면 얘는 반드시 만나고 생각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서로 달랐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날 거야. 한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평행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서로 같아졌고요. 그 다음에 얘 y절편은 서로 달랐어요. 평행했어요. 라고 한다면 절대 안 만나겠지. 얘는 평행하다. 얘는 해가 없다. 불능이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가 얘도 같고 얘도 같아요. 그럼 완전히 일치해지는 거고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완전히 일치하니까 해가 개 많아요. 이렇게 돼버린다. 부정의 경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뭐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서로 수직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면 거기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자, 여기는 이 상황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배우는 거야? 수학상에서 1차 방정식 가지고도 충분히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일단은 요거 보기 1번 문제 먼저 풀어보고 두 번째 얘기로 가보자. 일단은 얘랑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A는 뭐였으면 좋겠어? 3이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평행한 거니까 아니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B가 2였으면 일치도 평행의 한 종류이기도 하죠. 맞아요? 두 개가 평행하다. 다음 두 번째, 일치하기 위한 조건은 A가 3이고 B가 2였으면 좋겠네. 이런 상황. 수직인 조건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 자체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나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봐봐. 일반형 우리가 보통 이제 직선의 형태다. 직선의 형태.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표준형이 있죠. 표준형. 그다음에 일반형이 있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경우들 중에서 뭐 절편형이라는 것도 있죠. 일단 표준형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냥 m, 길게 m이라고 했을 때 x-a 더하기 b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형은 우리한테 뭘 준다고? 정보를 전달해 준다고. 지나는 점 a, b예요 라고 전달해 주고요. 기울기가 m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달해 줘요.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얘를 넘겨놓고 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일반형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하네? 잘 안 해요. 일반형에서 정보 전달할 수 없으니까 얘를 뭘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기서 정보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뭐하러 일반형을 쓰나요? 이런 얘기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는 한계가 있었어. 얘는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는 요 직선은 이 기울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였으니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려면 결국 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마지막 절편형은 뭐냐면 단순해요. 그냥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준 거를 절편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증명도 간단하죠. 얘 a, 0이잖아. a, 0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고요. 0, b잖아. 0, b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 게 a랑 b가 절편이 되는 x절편, y절편이 되는 절편형의 방정식이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형에 대한 얘기고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일단은 뭐야? 얘 기울기는 쟤를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생각한다면 b라고 하는 게 뭐가 돼?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물론 b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 기울기는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는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b-분의 a-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걸 만족하면 이거는 지금 기울기가 같아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바꿔주고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줘 볼까? 결과적으로 a-분의 a는 b-분의 b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얘가 기울기가 뭐해? 기울기 같다. 이런 뜻인 거야. 맞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내가 y절편 얘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그치? 얘의 y절편은 얘일 거야. 얘의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얘네들이 서로 같다. 즉 플러스 바꿔주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돼요? b-분의 b가 c-분의 c가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뭐야? y절편이 같다. 이런 뜻이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은 기울기 같다는 뜻이고 요만큼은 y절편 같다는 뜻이니까 일단은 얘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소리가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같은데 즉 기울기는 같은데 요만큼은 달라요 라는 거는 얘는 y절편은 달라요 이런 뜻이니까 평행해요 이런 뜻인 거고요. 여기서 요만큼은 같고요 요만큼은 같아요 이러면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 여기 있는 얘인데 여기 있는 얘는 처음에 기울기가 뭐였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두 개를 곱해버리면 얘는 b-분의 a-가 됩니다.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가 쓱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이 식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딱 봤을 때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두 개를 더했는데 그 결과가 0이 된다면 걔는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인 관계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고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여기서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를 관찰해서 얘가 일치하는지 아니면 평행한지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두 개 더한 결과를 가지고 걔가 0이면 얘가 수직인지 판단을 합니다.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 지금까지 선생님이 열심히 떠든 이 내용이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만 들어봐. 너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막 풀다가 있잖아.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라고 하고 갑자기 3x-4y 플러스 2는 0인 직선이랑 그 다음에 뭐 8x 플러스 6xy 더하기 7은 0이야 라는 이런 두 개의 직선을 너희가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여태까지는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되냐면 그냥 두 개의 직선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됐던 거거든.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필이면 뭘 배웠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그럼 두 개의 직선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된다는 소리냐면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린 거야. 뭘 관찰해? 얘분의 얘 아무런 관련이 없네. 얘는 일단은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맞아요? 되니? 그리고
얘 곱하기 얘 24, 얘 곱하기 얘 마이너스 24네. 더하면 빵이네. 이 두 개는 수직이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거랑 이거를 바라보면서 별 생각을 안 해도 괜찮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뭘 배웠으니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새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할 대상이 추가된 거냐면 관찰할 대상이 추가된 거야. 오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개의 직선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바라봤다면 안 보여요. 두 개의 직선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우리는 뭘 하려고? 보려고 이제 관찰을 시도해야 보이는 거야. 알겠죠? 가만히 보면 안 보인다. 딱 보자마자 얘랑 한번 곱해볼까? 두 개 더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개념이 잡혀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그건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관찰하려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오케이? 이게 위치 관계에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있잖아. 단순하게 그냥 이게 성립된다. 이것만 정확하게 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문제에서 평행 조건, 수직 조건인 걸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야만 그제서야 관찰하고 그제서야 행동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제는 자연스럽게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 알아서 관찰하고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항상 특별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 위에 어떠한 한 점을 주고요. 여기는 얘 위에 어떠한 한 점을 줬어. 그러면서 이 점과 이 점을 주고서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수직이다라는 조건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얘가 수직인 조건이다라는 걸 상황을 찾았으니까 나는 이 점을 구해, 줬어, 이것도 줬어. 그럼 교점을 구해서 이 길이 구하고 이 길이 구한 다음에 얘 곱해서 2분의 1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겠네라는 작전이 세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뭘 알면? 얘 관계를 알면.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던져주고서 나한테 그 관계는 알아서 찾아주세요라고 자꾸만 물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뭔지를 계속 관찰하려는 습관들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뭔가를 배웠다면 그 두 개의 뭔가의 관계는 항상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직선만 가지고 장난치는 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있잖아.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일치한다, 수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에 있는 이 개념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뭐 하겠어? 풀리겠죠. 당연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지? 이 개념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개념대로 풀면 되는 거겠지.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얘네들을 보면서 뭔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먼저 관찰하고 시작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다시 우리 이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 이 도형 파트에서는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17-2번 문제. 얘가 모두 요점을 지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미정계수. 여기는 다 좋네. 그렇지? 미정계수는 A랑 B 두 개가 있었고 그럼 나는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개의 식이 필요할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두 직선이 모두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A랑 B에 대한 1차 연립 방정식 만들 수 있을 테니까 A값, B값 구할 수 있겠다. 해서 끝. 이제 풀면 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모두 여기는 얘랑 평행하다라고 줬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게끔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여전히 식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A랑 B 연립해서 풀면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고. 됐죠? 다음 두 직선이 여기는 얘랑 수직이야. 그럼 얘 곱하기 얘 더한 게 0이야. 얘 곱하기 얘 두 개 더한 게 0이야. 그러면 식도 마찬가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됐습니다? 식 2개 나오니까 당연히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분의 얘가 된다는 소리니까 여전히 등호 2개, 식 2개 나온다는 소리잖아. 연립해서 풀면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는 문제를 보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문제를 보고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풀기 시작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됐죠? 끝까지 풀이는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오케이? 충분히 한번 해석해보고 너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자, 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x는 a라는 직선이 이 직선이고 y는 b라는 직선이 이런 직선이야 라는 설명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죠? 됐나요? 이건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얘들아. x는 3이야 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수직선 위에서의 의미와 좌표 평면 위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심지어 공간에서 x는 3이다 라는 의미는 또 달라져요. 오케이? 그 기하 쪽에서 배우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수직선 상에서 x는 3이야 라고 하는 건 하나의 뭐라고 했어? 점이야 라고 했었죠? 거기는 걔가 좌표 평면으로 가게 된다면 x는 3이야 라고 하는 거는 x가 3이 되는 모든 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선이 되는 거야. 여기가 3이 되는 요 선이 x는 3의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긴 얘가 평면으로 가버리잖아? 그럼 여기 평면은 우리가 뭐 당장은 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X축, Y축, Z축이라서 축이 하나 더 생기거든? 이게 3D로 되는 상황이야. 그럼 그 상황에서 X는 3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로 이렇게 뚝 잘라버린 이렇게 생긴 이런 평면을 의미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X는 3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점이라고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X는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직선이구나. 그래서 x는 3, y는 b 이런 직선들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 이거는 우리 중딩 때 배웠던 개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이 이거였죠. 기울기가 m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얘가 넘어간 형태로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알려줬었던 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쌓고 있는 그 일반형의 이미지를 너희도 정확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x-a 더하기 b 여기는 사실 이쪽에서 마이너스 b 역할을 하던 애가 넘어와서 플러스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얘를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a, b를 지나며 길기가 m인 직선입니다로 너희가 정확하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여기는 얘를 보면서 얘는 나한테 뭘 준다고? 표준형이니까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a, b를 지난다는 정보를 주고 있고 기울기가 m입니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걔를 너희들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첫 번째가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지나는 점. 그래서 요 두 개를 알아야만 직선이 하나 완성된다고 했었잖아. 그럼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들로 우리한테 주게 될까요? 기울기를 그냥 아예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겠죠. 얘를 그냥 대놓고 줍니다. 그럼 땡큐 하고 받아 먹으면 될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기울기를 뭐 다른 직선과 어떤 평행 혹은 수직 조건으로 주기도 할 거야. 오케이? 어떤 직선과 평행한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아니면 어떤 직선과 수직인 어떤 직선이 있는데요. 라는 정보를 통해서 여기는 얘의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얘는 축과 이루는 각을 주면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있어. 근데 X축과 여기는 얘가 지금 여기서 이게 30도가 된대. 이렇게 줬대. 여기 X축과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 기울기는 뭐겠어? 기울기는 이렇게 수선의 발 딱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이 기울기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가지고 줬다면 여기 특수각으로 줄 게 분명하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그냥 두 점을 줘버려가지고 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정석에서는 그냥 이렇게 준 것 같아. 얘가 그냥 두 점을 줬을 때 기울기죠. 두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줄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먼저 가지고 가면 좋겠고, 어쨌든 기울기를 얻을 수 있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한테 문제에서 던져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에 대한 얘기는 뭐 간단하지. 얘도 마찬가지 대놓고 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줄 수도 있어? 내분점이나 외분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시 얘도 대놓고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점의 개념을 이용해서 줄 수도 있어. 등등. 오케이? 분점으로 줬다는 건 뭐겠어요? 분점으로 줬다는 건 두 점을 주고서 그 두 점을 가지고 분점을 해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분점에 대한 얘기 앞에서 다 한 거니까 우리 충분히 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점은 뭐겠어? 여기는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모여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해버린 다음에 그 지나는 점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등등등 이런 정보들로 점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려면 기울기랑 점을 두 개를 다 얻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 대놓고 주면 너무나 쉬워하니까 아예 이렇게 숨겨놓으려고 작정을 하고 막 숨겨놓고 안 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숨겨놨고 어떤 식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보기 1번. 아예 대놓고 기울기 줘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줍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러면 너무나 땡큐지. y는 3에다가 x-3에다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게 그냥 답이잖아. 이거 전개해놔도 답이고 이것도 그냥 답이죠. 됐습니다. 넘어가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지나는 점은 하나 준 거고 기울기는 숨겨놨네. 그치? 기울기만 구하면 되잖아. x 증가량 3분의 뭔 소리야? 1분의 얘는 3. 이렇게 되면서 기울기는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점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점 하나만 잡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워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절편 두 개를 줬어. 절편 두 개를 줬다는 건 절편형으로 풀어도 괜찮고 어차피 두 점을 준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편형으로 풀어보자. 얘는 3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이게 답인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세울 수 있다.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충분히 정보만 준다면 몇 가지 정보만 주면 돼요? 두 가지 정보만 주면 돼요. 첫 번째 뭐? 기울기. 두 번째 뭐? 지나는 점. 오케이? 기울기랑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만 우리가 받았다면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됐죠? 봅시다. 기울기가 양수고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며 2,1을 지나는 직선이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됐나요? 한번 봅시다. 그럼 상황을. 얘는 지금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몇 도라고 했어? 얘가 60도라고 했거든.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 얘들아? 기울기가 궁금하다고.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인데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럼 이거분의 이거는 루트 3이거든. 기울기는 루트 3이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야. 이걸 꼭 무슨 뭐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야 라고 단순하게 그냥 외우고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왜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왜 얘가 탄젠트가 기울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기울기 알았잖아. 지나는 점 알았잖아. 그럼 y는 루트 3에 x-2에 더하기 1.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1번 문제의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얘와 x축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 직선은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y는 루트 3의 x-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인 거야. 이 직선을 지금 난 뭐 하고 싶어? 각을 2등분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가만히 보자. 얘가 루트 3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렸을 때 얘들아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 그럼 지각삼각형이니까 얘가 2였을 거야. 그럼 얘가 몇 도야? 60도가 되겠네. 이런 각도에 대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럼 거기 있는 걔를 뭐 하고 싶댔어? 2등분하고 싶댔어. 2등분 이렇게 슥 각을 2등분해. 그럼 얘가 몇 도겠어? 얘가 30도가 되겠지. 여전히 얘도 30도가 될 거야.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해.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직선이 궁금하면 난 뭐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지나는 점과 기울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지금 1,0을 잘 지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뭐만 얻으면 되겠어? 기울기만 하나 얻으면 돼요.
그죠? 그럼 그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는 얘가 30도잖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반대로 루트 3대 뭐가 되겠어?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 되면서 얘는 y는 루트 3분의 1 x-1 얘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근데 각의 이등분선은 얘들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생겨요.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두 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60도였으니까 이게 120도야. 그럼 여기는 얘가 몇 도겠어? 얘가 60도겠지 이번에.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얘는 이렇게 스냅을 내리면 여전히 이게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1대 루트 3.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1 갈 동안 루트 3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가 돼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포인트 딱 두 개만 잡아라. 결국 뭐다? 기울기랑 한 점이다. 어떻게든 기울기를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어떻게든 한 점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것만 잘 생각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 다시.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자마자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기울기랑 한 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죠? 봅시다. 자, 여기는 얘와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x축이 있었다면 여기 x절편이 몇이겠어? 마이너스 8이겠네, 얘들아. 맞아요? 마이너스 8 넣어야 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고 기울기가 얼마래? 2분의 1이래. 이런 직선이래. 근데 여기는 이 점에서 얘랑 수직으로 만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 직선이 궁금해요 라는 뜻이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8,0을 지나는 것까지는 확보가 된 거고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얘의 길기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얘의 길기는 마이너스 2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지 수직인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은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플러스 8. 이게 답이겠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문제는 사실상 되게 쉬워요. 그지?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되게 쉽고 편합니다. 내가 상황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봐봐.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지? 처음에 우리 좌표에 도입을 했었지. 좌표를 도입했단 말이야. 그 좌표에서 했었던 일이 얘의 순서상을 정해줬던 거고. 그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자취의 방정식 개념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 도형의 방정식이고. 그지? 그 도형의 방정식은 도형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서 이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얘 근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 도형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게 도형의 방정식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파트가 몇 개 있다는 소리냐면 정확하게 두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두 개. 하나는 그림 영역, 도형의 영역. 하나는 식의 영역. 걔네들이 이렇게 크로스되면서 겹쳐서 동시에 해석을 하면서 푸는 파트. 해석을 하는 그런 파트가 이쪽 도형의 방정식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뭘 했냐면 그렸어요. 처음에. 다시. 여기는 얘를 처음에 딱 봤어. 얘를 딱 봤어. 그지? 얘를 뭐 했어? 그렸어.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진짜 수직이 되게끔 해석을 해서 또 그렸어. 그 다음에 얘가 궁금한 거니까 얘의 기울기를 찾으려고 했고 얘가 지나는 점을 찾으려고 했어. 그려놓으니까 어때? 보여. 그래서 바로 풀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대부분 있잖아. 수학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식으로 막 하는 것만 다 배워요. 그리는 거랑 친숙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말할게요. 너희들 그래프 그리는 거 혹은 뭐 이렇게 도형의 방정식 그리는 거 있잖아. 이 그리는 거랑 친숙해지지 않으면 수학을 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는 그림의 영역이고 하나는 식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돼야지 그게 개념이 확실히 잡힌 거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거거든. 식을 이용해서만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이거 사실 식으로만 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이용해서만 풀 수도 있는 문제도 있어.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지는 뭐가 편한지에 따라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면 그리지 못하면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도 많아져. 그리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고난이도라고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그림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쉬운 사소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너희가 그리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갑자기 그린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갑자기 그려서 해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다 그려가면서 아 이런 상황이구나 눈에 보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직접 해석해 가면서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림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열심히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은 꼭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꼭 그거 그려야 돼요? 이런 질문. 그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딱 이런 느낌이야. 아 나는 그리기 너무 싫어요. 그죠? 너무 그리기 싫은데 이거 꼭 그려야 풀 수 있나요?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그려도 돼요.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안 그려도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쉬운 걸 하도 많이 그려보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꼭 그려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잖아? 그럼 그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려주세요. 알겠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려. 너희들 질문하는 거 보면 식으로만 끄적끄적대고 안 풀려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오케이? 지금 너희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생님이 한 10년 넘게 강의를 하면서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 근데 선생님이 이게 그려주잖아? 그러면 지가 알아서 해석하고 간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안 그려서 해석이 안 돼서 못 푼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쉬운 문제는 풀려요. 오케이? 근데 이 쉬운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된다고? 그리는 훈련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그래요? 화장실? 알았어. 얼른 갔다 와요. 되게 간단하죠? 그냥 단순하게 얘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을 거고 2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세워주면 답이고 요거 전개한 결과가 되겠지.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야. 여기서 끝내도 답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랑 평행하고요. 여기는 얘를 지난다라고 했어. 얘랑 평행하다니까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잡아주고 x 마이너스 2에다 더하기 3 이렇게 잡아주면은 답이겠죠. 이거 전개하면 똑같이 답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에 뭐다?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기울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지? 그래서 얘 3 차이 나고 얘 3 차이 나니까 3 그러니까 1이네 기울기 1.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여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b를 지난다. b를 지나. 얘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세워주면은 얘가 3번 문제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다시 봐봐. 지금 이 세 문제를 선생님이 다 뭘 가지고 풀고 있니? 전부 다? 그냥 요거 가지고 풀고 있는 거야. 그지?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끝난다. 그냥 이 생각 가지고 풀고 있어. 마찬가지 4번도 보세요. 4번. 여기는 얘랑 얘를 잇는 선분을 수직 2등분한다. 라고 줬는데 얘도 지금 해석이 안 되면 당연히 해보는 거야. 그냥 두 점을 딱 찍어. A 잡고 B 잡아요. 좌표에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얘네들을 뭐라고? 수직 2등분 선이 궁금해요. 여기는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당연하게도 얘 기울기는 이 기울기랑 뭐구나? 수직이구나 라는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얘 가지고 3 증가할 동안 3 감소한 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수직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1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2등분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 중점을 지나는구나. 얘랑 얘 중점을 지나는구나. 그럼 여기 얘는 2분의 7, 2분의 3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1, x-2분의 7 더하기 2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전부 다 뭘 가지고 그냥 기울기랑 점, 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직선이야. 별거 없어요. 되게 쉽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풀고, 기울기를 줬을 때, 다시 각도를 줬을 땐 탄젠트로 풀고, 이렇게 결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려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떤 거에만 포인트를 봤어? 두 점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알겠죠? 두 가지. 이거랑 이거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런 생각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 17-5번 문제. 얘도 맞아요.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구나. A랑 B랑 C가 이렇게 있구나. A랑 B랑 C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 그리고 나서
한번 상황을 보자. 지금 뭐야? 지금 문자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그지? 문자 하나밖에 없어. 나는 식 몇 개만 만들면 되는 거야? 현재 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식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래? 그걸 너희가 그냥 결정하면 돼요. 일단 두 점을 줬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점을 집어넣어 버려서 대입하면 성립합니다를 이용해서 풀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더 쉽잖아. 그냥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든 기울기랑 여기서 이거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하면 끝나잖아. 맞아요? 어차피 직선 위에 한 점이었으니까, 세 점이었으니까 그냥 기울기. 그러니까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얘랑 얘 가지고 기울기 만들고, 뭐 얘랑 얘랑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어떻게 만들어도 어쨌든 기울기 두 개 같아요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 식이 이 K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되니?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알겠죠?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 괜찮니? 됐어? 넘어가. 다음 봅시다. 17-6번 문제. 0,0과 8,0 그 다음에 5,3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를 저기는 제가 2등분하고 있어요. 자, 좌표를 잡아놓고 풀어봅시다. 자, 0,0 그 다음 8,0 그 다음에 5,3 이쯤에 잡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5,3이네. 그럼 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겠다. 이렇게 5, 여기가 3 얘가 8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얘의 넓이를 x 더하기 k가 2등분합니다 라고 줬어요. 오케이? 여기서 얘들아 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 직선을 줄 때 있잖아.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했죠. 자, 요거 두 개만 너희가 정확하게 딱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은 직선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하나가 없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봐. 없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봐봐. 지금처럼 y는 x 더하기 k라고 주는 경우나 y는 뭐 2x 더하기 k라고 주는 경우나 y는 루트 3x 더하기 k라고 주는 이런 경우들은 전부 다 나한테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던져주고 있어요. 그지?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던져주고 있고 뭘 안 주고 있니? y절편을 안 주고 있지. 그러니까 지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안 주고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m에다가 x-1 더하기 2라고 준 거나 y는 mx 더하기 3이라고 준 거나 y는 mx 플러스 m 더하기 2라고 준 것들, 이런 식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일단 첫 번째, 얘는 나한테 1,2를 지나고 있어요를 전달해 주고 있죠. 기울기는 안 줬어. 얘는 어때요? 0,3을 지나고 있군요 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고 기울기는 안 줬어. 얘는 이 상태로 보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얘를 내가 m으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면서 사실은 마이너스 1,2라는 점을 지나고 있군요 라는 정보를 주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위에 세 가지는 나한테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해석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기울기를 줬으니까 기울기를 정해버리고 여기는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나는 점을 준 거잖아. 이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내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을 알잖아. 기울기가 1이면 한 요 정도 되는 직선이죠. 그지? 그 다음에 y절편 k 값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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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 중에서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여기는 이 넓이를 뭐 하는 거? 2등분하는 걸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얘가 어느 정도가 되면 2등분이 될까 너희가 한번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봐. 일단 특별한 점, 요 점을 지날 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요 점을 지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요렇게 지난다. 그럼 여기는 얘 y값이 3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1이었으니까 이 길이도 3일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가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는 요 넓이랑 여기는 요 넓이는 당연히 이 넓이가 더 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보다 더 위쪽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쪽 넓이가 더 작아지니까 안 돼요. 2등분 하려면 더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꽂혀 있는 상황, 얘가 x 더하기 k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야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 자체를 너희 스스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기울기를 줬잖아. 기울기를 준 걸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해석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가 얼마야? 이거 전체 넓이가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전체 넓이는 24가 아니라 12가 돼요. 그죠?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걸 반띵한 거니까 얼마? 6.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현재 여기는 요 넓이가 몇이 되길 원해? 요 넓이가 6이 되길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되니?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너무 시계만 의존하지 마.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으면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잘 봐봐. 여기는 얘 기울기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1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얘 y좌표랑 다시 얘 y값 이 값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겠죠. 이해돼요? 아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한번 봐봐. 얘도.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여기는 얘가 3이고 여기는 얘가 3이었거든. 그럼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떨 거야? 같을 거거든. 이해되니? 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를 내가 K라고 놓으면은 K라고 놓으면 안 되지. 요 길이를 뭐 그냥 잠깐만 X라고 놔볼게. 그럼 이 길이도 X가 되고 이 길이도 X가 되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2x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요 넓이가 뭐가 돼? x의 제곱이 되네. 그 x의 제곱이 뭐가 됐어? 6이 됐어. 그럼 x 값은 얼마야? 루트 6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다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루트 6이고 이 길이가 루트 6이라는 소리니까 이 점의 좌표는 8 마이너스 루트 6, 루트 6이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뭐였으니까? 8이었으니까 8 빼기 루트 6, 루트 6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해되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K값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도형의 성질, 특히 기울기는 나한테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했잖아 지난 시간에. 그 기울기에 대한 해석들은 이런 식으로 같이 적용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m값에 관계없이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난다. 이런 결론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서로 만나는 두 직선에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이게 하나의 대상을 주제로 해서 해석을 두 가지 각도로 해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일단 잘 봐봐 얘들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m을 하나 달아놨지. 그 다음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이렇게 0 이렇게 달아놨지. 일단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얘는 뭐야? 직선이야. 요거 이해돼요? 자취하면서 했던 얘기죠.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면 걔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얘. 일단 첫 번째 얘는 뭐야? 직선이야. 이해돼요? 왜?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뭐는 0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봐봐. 얘가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만약에 0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이 m값에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얘는 뭐 하겠어? 무조건 성립하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0이라고 하는 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고, 여기 있는 얘는 0이라는 거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둘 다 지나는 교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점은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그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m 값에 전혀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뭐 할 거야? 성립할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점을 뭐 해? 지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얘는 직선인데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해되니? 됐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얘는 m값에 관계없이 얘는 0과 얘는 0이라는 얘는 0과 얘는 0이라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는 결론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가보자. 그러니까 요 해석은 끝났어 이제. 반대로 있잖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하나에다 m을 봐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생각해봐. 아까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그냥 끝냈지만 이 직선 하나를 가지고 얘는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직선을 하나 만들어냈지. 됐나요? 그리고 이 직선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m을 달아준 거고 여기다 아무것도 안 달아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그냥 두 가지 각도로 그냥 하고 있다. 여기 느껴지니? 근데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문제에서 적용되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배우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에 대한 해석이에요. 얘에 대한 해석. 오케이? 너희가 있잖아. 앞으로 살면서 어떤 식의 직선을 만나게 되냐면 이런 식의 직선을 만날 수도 있어. mx 플러스 뭐 y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m 마이너스 5는 0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mx 플러스 뭐 2my 더하기 3m 더하기 x 5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야. 이런 직선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너희가 직선을 가지고 장난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면은 기울기 고정해놓고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고요.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면 지나는 점을 찍어놓고 걔를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가면서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어. 오케이? 그런데 둘 다 모르면은 얘가 어떤 직선에 대한 판단을 못하면은 얘에 대한 해석이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나한테 뭘 주고 있냐면 m 여기 있는 애들로 싹 다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m 없는 애들로 내가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면 결국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x는 마이너스 3과 y는 마이너스 5 라고 하는 교점을 항상 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항상 뭐 하는?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얘를 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y는 이것만 넘겨가지고 m에다가 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는 얘 자체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이야 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이 얘기랑 이 얘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얘를 보면서도 아 m이 있는 애들 이거 발음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m이 있는 애들과 m이 없는 애들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준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0과 얘는 0을 지나는, 다시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직선도 나한테 뭘 주고 싶었던 거야? 지나는 점을 주고 싶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다시 봐봐. 이런 애들. 그래서 m을 가지고 있는 애들과 m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로 내가 이렇게 묶어준다면 결국 얘는 0과 얘는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얘가 지난다는 정보를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미리 알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해진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해돼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로 한번 가보면, 봐봐. 적당한 문제. 여기 있네요. 보자. 여기서 얘와 얘가 x는 양수, y는 양수인 곳에서 해를 갖는다라고 했잖아. 다시 얘랑 얘가 x랑 y가 둘 다 양수인 곳에서 해를 갖는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다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얘를 내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잖아. 일단 여기는 얘가 2고 얘가 2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무슨 직선인가 봐. 어떤 직선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상황을 가지고 그냥 아무 직선이나 이렇게 막 대놓고서 어떻게 되면 일사분면에서 만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어때? 되게 힘들어져요.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된다는 소리. 지나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기는 알아야 돼. 만약에 기울기를 알고 있었어. 기울기가 1이래. 라고 한다면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면 되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만약에 지나는 점이 요 점이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다 점을 딱 찍어 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면은 얘는 일사분면에서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든지 아니면 지나는 점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 알아야 해석이 편해져요. 그런데 여기는 얘를 딱 보자마자 그럼 얘는 m 있는 걸로 다 묶어주고 없는 걸로 다 묶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얼마? 1이 된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고, 거기는 걔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사실은 y는 m에 x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딱 보자마자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는 생각을 사실 자연스럽게 해낼 수도 있겠지. 여기는 이 이야기나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며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m,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여기까지 m의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오게끔 기울기만 설정해주면 끝난다는 소리인데, 요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요 기울기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지. 그럼 요 문제 답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다시 여기는 얘에서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애를 바라보면서 항상 지나는 점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다시 식의 여기저기에 이렇게 m이라는 상수가 붙어있는 상황이라면 그 m 값이 한 군데로 모였을 때랑 안 모였을 때로 놓고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 해서 그거 가지고 연립해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야. 됐어? 다시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봐봐. 보기 1번 문제 보세요. 보기 1번 문제. 여기는 얘를 보면서 m값에 관계없이 여기는 어떤 점을 지나는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보기 1번에서 묻고 있지. 근데 이제는 얘들아, 우리가 이 보기 1번 문제처럼 얘가 어떤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을 구해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을 봤을 때 얘는 일정한 점을 지나는 애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 꼭 질문해야만 뭔가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보면서 관찰을 해봤더니 미정계수가 하나 있는데 걔가 여기저기 이렇게 뿌려져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시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이야기. 됐나요? 이해됐어? 넘어가서 다음 보기 2번.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있잖아. 그렇게 뭔가 너희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 있어. 이건 이제 군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군방정식. 그런데 일단 한번 잘 봐봐. 얘랑 얘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수에 줬다면 그냥 당연히 얘랑 얘 연립해가지고 교점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럼 교점 나오고 이 점 하나 더 나오니까 뭐 할 수 있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가 세워줄 수 있어. 그렇게 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됐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뭘 말해주고 싶냐면 이걸 말해주고 싶어. 그냥 2x-y-1 k 하나 달아주고 x 더하기 y-5는 0 이렇게 그냥 때려 넣어. 그럼 얘가 뭐야 일단? 얘가 뭐야?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됐나요?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면 얘가 그냥 자동으로 쟤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까지 된 거잖아. 근데 거기는 걔가 뭘 지나고 싶어? 1,2를 지나고 싶대. 그럼 여기다가 1,2, 1,2를 집어넣으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다시 1,2 마이너스 k 더하기 1,2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됐나요? k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요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은 직선의 방정식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도 구할 수 있구나. 오케이? 다시 지금은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얘랑 얘의 교점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사실 이 풀이입니다. 왜냐면 얘는 풀이의 그 개념의 확장성이 없어. 오케이? 근데 얘는 개념의 확장성이 있거든. 바로 다음 단원이 원의 방정식만 들어가도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할 건데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할 건데 그때는 얘랑 얘 두 개, 원을 두 개 주고서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2차 연립을 해야 되니까 이거 교점 구하기도 빡세고 교점 두 개 구해도 한 점 더 있으니까 세 점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더 빡세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고 여기는 얘를 군방정식이라고 부를 건데 이건 원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하나만 선생님은 여기서 얘를 그냥 m 하나만 딱 놓고서 그냥 풀었잖아. m 하나만 딱 놓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얘는 m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는 여기다는 h를 넣어놓고 여기다 k를 넣으면서 여기다 미정계수를 두 개나 넣어놨어. 미정계수를 두 개를 넣어놓은 이유가 뭘까? 를 일단 생각해보면 좋겠어. 지금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있잖아. 여기는 얘만 딱 놓고 보면 다시 여기는 얘만 딱 놓고 보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0과 얘는 0이란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몽땅 다 표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말하니까 너무 좁네. 자 여기 하나의 직선 얘가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있고요. 여기 또 하나의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 직선이 몇 개겠어? 되게 많겠죠. 그지? 여기는 이 m값에 따라서 그 직선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m 자체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m이 변하면서 여기는 얘 기울기도 변하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 개의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m이 1일 때는 뭐 이거였어, m이 3일 때는 이거였어, m이 4일 때는 뭐 이거였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식 자체가 바뀔 거라고.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얘에서 있잖아.
m이 0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봐봐. m이 0이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이 직선을 표현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 수많은 직선 중에서 m이 0인 경우는 이거야. 그럼 얘들아, 이 직선은 어때? 이 직선을 표현하고 싶어 내가. 가능할까? 이건 안 된다. 그지? 왜? 얘는 0, 여기가 m이 달려있으니까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 얘는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얘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있잖아. 여기 있는 얘는 사실상 이 수많은 직선을 다 의미하는데 뭐 하나는 제외돼 있어? 여기 있는 이거 하나는 제외돼 있는 상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 수많은 직선들 중에 다 가능하지만 전부 다 가능하지만 여기는 얘 하나는 제외돼 있어요. 여기에 m이 달려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0을 만들 수 없거든. 맞아요? 돼? 그래서 정석책에서는 여기다가 n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h, k 이렇게 달아놓으면서 두 개의 직선을 모두 표현 가능하게끔 얘가 0이면 이 직선 표현하는 거고 얘가 0이면 이 직선 표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붙여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y는 mx-a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mx-a 마이너스 뭐야? y-b는 0이라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식도 사실은 봐봐. 여기서 이 방정식은 표현할 수 있지. 얘는 0이다. 그러니까 y는 b다라는 방정식은 표현할 수 있지. 걔가 뭐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는 x는 a라는 직선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는 a라는 직선이 이거거든. 맞아요? x는 a라는 직선이 이거잖아. 수직으로 딱 서 있는 직선이잖아. 근데 기울기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했지. 그게 이 이야기랑도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이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고 둘 다 0이면 의미가 없으니까 둘 다 0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고.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군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직선을 표현할 수 없는지도 너희가 직접 생각해보는 거야. 그냥 0을 넣어봐. 그러면 이 직선이 되는 거니까 반대 직선은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자취의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오케이?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점이 두 개 있을 때 얘네들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얘네들 가지고 분점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공식들로 다 알고 있죠, 우리.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도구가 더 추가됐다는 뜻이고 이제는 뭐가 추가됐냐면 하나의 점과 하나의 직선의 관계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도구가 하나 추가됐고요. 여기는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공식이 됩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 다시 더하기 by 다시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이 공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는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잖아. 걔를 절대값을 박아서 여기는 얘네들의 개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이 결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거리를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증명은 거기 이 화면이라고 요 글이 써 있는 바로 밑에 증명이 돼 있어. 알겠죠? 증명은 여기서 생략할게요. 일단 이 공식은 정확하게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구로 쓸 중요한 애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기서 봐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다면 얘네들의 거리가 존재하겠지. 평행하지 않다면 거리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평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만날 테니까. 그지? 평행한 두 직선만 거리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일 때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는 0입니다 라고 해서
얘랑 완전 똑같은 모양으로 얘만 다르게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 D라고 한다면 얘는 똑같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똑같거든. 위에가 얘랑 얘 두 개를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공식으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구나 라고 요것까지는 암기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다시 한번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부터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됐죠? 요거는 하나 더 써놓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적용은 되게 쉬운데 봐봐. 그냥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6일 때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16분의 이거 빼기는 0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반형으로 완전히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4를 집어넣어 5를 집어넣어 4A 더하기 20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가 6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소리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A에 대한 이것만 넘어가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지? A값 미정계산 하나 있고 식 하나 있어. 절대값식으로 루트니까 양변 제곱하고 계산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주면 A값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교점을 지나고 여기는 얘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어? M에다가 x 더하기 y-3 더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방정식 하나 세워주고요. 됐습니다. 얘가 뭐야? 쟤랑 쟤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를 mx 그러니까 m 더하기 1x m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해놓고 얘랑 몇 콤마 몇이랑 5,3이랑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 m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5,3을 집어넣어 5에 m 더하기 1 더하기 3에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얘가 몇이 되게 2가 되게 하는 이거 넘어가고 양변 제곱하면 또 m값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죠? m값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 걸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뭐다? 도구로서 여기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된다. 알겠죠? 공식이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 본 친구들은 진짜 정확하게 딱 외워주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증명을 따라서 한 번쯤 증명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만 하나 하고 끝날게요. 우리 그 사선 공식, 신발끈 공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있잖아. 요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을 때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여기 x3, y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그 넓이는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렇게 외우기가 좀 빡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모양을 좀 만들었냐면 x1, y1, x2, y2, x3, y3까지 쓰고요. 처음 썼던 거 마무리로 한 번만 더 써줘. 이렇게 써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곱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x1, y2, x2, y3, x3, y1 이렇게 곱해서 한쪽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요. 그럼 x2, y1, x3, y2, x1, y3 이거를 뺍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한쪽 이렇게 해주고 한쪽 이렇게 해서 두 개 빼. 그 결과에다가 절대값을 봐가지고 2분의 1을 봐가주면은 걔가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위에 있는 요 식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세 점을 알고 있을 때 이 삼각형에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 이거는 사선 공식 혹은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한번 배운 친구들은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 오케이? 이건 공식 암기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발끈 공식은 사실은 얘가 0,0일 때 진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작용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x2, y2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는 상황 자체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0,0을 먼저 박아도 괜찮잖아. x1, y1, x2, y2. 그 다음에 다시 0,0 이렇게 해주고 띵띵띵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이거 하나 남거든. 그러니까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x1, y2가 돼요. 그 다음에 띵띵띵이니까 이거 다 0이 되니까 이거 하나 남아. 그러니까 얘는 x2, y1이 돼. 되게 심플하게 돼버리지. 얘가 0,0이면. 하나가 0,0이면 진짜 편한 공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사각형이야. 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있잖아. x4, y4, x1, y1으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계산해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오각형이잖아? 한 번 더 해주면 되고 육각형이잖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n각형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많이 삼각형에서만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사각형이나 오각형 이런 경우에도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런데 사용할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거의 없을 거다. 간혹 있긴 해요. 알고 있으면 쓸 일은 언젠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처럼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한 증명이 그 연습 문제, 요 문제 바로 밑에 이게 증명이 되어 있죠. 이건 너희가 직접 한번 보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 시간 관계상 다 증명해주고 싶은데 증명은 건너뛰었어요. 너희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여기까지 했는데 잘 들어봐.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 오늘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예요? 결국 결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궁금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기울기랑 한 점이어야 돼. 알았죠? 됐나요? 다시 누구한테 관심이 생기면은 거기 있는 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직선에 관심이 생기면 기울기랑 한 점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직선에 관심이 생긴다면 기울기랑 한 점이 궁금해야 정상인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원에서는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과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딱 두 가지 포인트씩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해놓고 그거에 관심에 맞춰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해석해가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해준 얘기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그런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럼 뭐 하라고 얘들아? 그려주세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그리는 연습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를 바로 만나게 됐을 때 바로 그려진다, 안 그려진다? 바로 안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키워주세요. 알겠죠? 그게 정확하게 다 잡혀 있어야 다음 단원으로 들어갔을 때 괜찮아질 거고 그 다음 단원으로 들어갔을 때 또 괜찮아질 거야.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가 많았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합시다. 고생했어요.